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포트폴리오 구성도 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겨 나가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7월 초에는 좀 소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점점 가면서 실타래가 좀 풀려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말과 이렇게 사이에 가는 구간에서 틈새 전략을 펼쳐나가야 된다. 잊어버리셨나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무역협상이 앞달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좋은 것들을 한번 실적 시즌과 더불어 쭉 뽑아 올렸다가 다음 주 넘어가면서 조금 더 뚝 눌러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략을 좀 새로 세운 것들이 뭐냐면 이번 주는 가급적이면 주가를 치고 올라가는 것들은 대부분 빠르게 또 수익 실현해 나가면서 다음 주부터는 또 8월 달을 위한 포트폴리오 또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달이 우리가 로테이션을 잘 돌려나가야 되는 것들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또 주가가 막 올라가게 되면 또 수익을 또 맥시멈으로 딱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그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또 매물대다 있다 보면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고 제가 항상 새로운 종목은 또 찾아드립니다. 자, 그래 또 수익이 날 때 또 빌빌하고 있거나 조금 손실이 좀 큰 종목은 비중을 축소해 주면서 항상 현금 비중을 갖다가 잘 관리해 나가라 이렇게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매몰돼서 수익도 그랬어요. 최대 맥시멈으로 만드는 건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손실 나는 것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극대화 시켜주시고 그렇거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 논맥경화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스윙거래와 롱숏 거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현금의 순환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큰 리스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직감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항상 현금 비중은 30% 이상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달에 충분히 또 수익을 또 만들어 내가고 있는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상 어때요? 직장인, 일반인 누구나 제 채널을 보고 한다 그러면 적당한 또 재미를 다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개 또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1번은 코나이였고요. 코나이 같은 경우 프리마켓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나이 같은 경우 어차피 이슈 갖고 우리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슈 플레이면 이슈 플레이답게 딱 올라갔으면 그 날짜가 됐잖아요. 오늘이 처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민생회복지원금 마침 시작하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서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거죠. 물론 더 욕심을 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보단 또 새로운 것들도 현금 마련해서 가면 된다. 그리고 수익 실현하지 않으면 내 돈이다 아니다. 내 돈이 아니다. 라고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열 번째 우리가 7월 열 번째 수익 실현 종목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장중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삼성전자가 저 고점에서 2% 이상 상승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름 장대 양봉이다 라고 좀 표현드리고 싶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약간 금요일날 같은 장에서는 양호했지만 됐습니까? 상당히 매도와 매수가 공방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이 저렇게 더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건 제가 보면 앞으로 3% 정도입니다. 글쎄요, 그 3%더 먹으려고 제가 그렇게 하나? 아니죠.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조정을 받은 것들이냐 또 새로 신규 종목 나왔을 때 그런 것들도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략 보니까 제가 아까 녹화 직전에 하는 거 말고요. 68,800원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68,800원 기준으로 하면 약 13%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체크하셔가지고 좋은 또 결과 만들어 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욕심내신 건 셀프 처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는 삼성전자에서 당분간은 또 모니터링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죠. 보통 놀러 들어오면 저는 다음번 자리는 64,000원, 이 아래쪽에서 뭐 안 들어오면 말고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꼭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꼭 반드시 필수 종목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안 종목은 항상 많이 있다. 삼성전자가 달려나가고 나면 그 뒤로 따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또 회전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생각들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냈고요.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냈고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을 또 수익을 내서 세 번째까지 좋은 또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68,800원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단기적으로 올라왔고 저는 이런 거에 7거래일 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8거래일, 9거래일 이 정도쯤에서는 분명히 브레이크 타임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예,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이 내려오진 않을 거예요. 네, 여기를 무너뜨릴 생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자리는 다음번 자리는 이 정도 보고 있는데요. 뭐 그거 말고도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다른 대안투자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러니까 한 종목의 수익이 쭉 나고 있으면 그 종목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새로운 종목을 갖다 공략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못 찾아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거든요. 머니케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뉴스에 관련된 종목들로 간단하게 빠르게 체크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S 일렉트릭이 상당히 또 상대적으로 저는 좋은 또 소식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주 큰 저기 뭡니까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HD 현대일렉트릭이 뭐 단합을 하고 일지전기 이런 부분에서 차단기 공급자에서 LS 일렉하고 보니까 제일일렉은 또 상대적으로 또 국내에서는 또 이렇게 또 상대적 이익을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유가 불확실성이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뭐 공정위에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또 체크해 보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보다는 저는 일진전기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럼 조정을 또 크게 받아주면 땡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진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포트폴리오 편입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랬음에도 불구하고요. 어쨌든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뭐 연회법상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용납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렇죠. 뭐 덕분에 어쨌든 뭐 LS 일렉트릭 뭐 이런 것 제일 일렉트릭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포트폴리오 LS 일렉트릭입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얘까지 같이 조금 눌리고 있길래 뭐지? 사람들은 시장에서 보통 어떤 내용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업황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다 뭐 어차피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도 이번에 걸렸죠. 그죠?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가 걸린 거란 말입니다. 근데 걔들 눌린다고 얘까지 눌려버리는 거 보고 제가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뭐 앞으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저는 뭐 눌림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로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막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실적이 좋은 종목,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이야기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4년 전기 이야기 많이 하겠죠. 자, 4년 전기가 지금 주가가 오른 이유가 뭐예요? 공장이 증설돼서 그 캐파 증설 때문에 앞으로도 뭐 지금도 영업이익이 좋지만 계속해서 더 좋은 쪽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건 인정해 줘야죠. 2천억대 캐파에서 초고압 변화기가 8천억대로 올라가는 거. 이거에 대한 선반영 부분은 언제쯤 나타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은 아니죠. 지금 나타날 만한 이유는 없을 겁니다. 지금 그냥 과거 거 가지고 실적이 나오는 부분 그걸 평가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LS 일렉트릭 다른 거에 비해서 2분기 실적까지는 그닥 좋지는 않아요. 저도 알아요.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앞으로 6개월 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건 중기 포트폴리오로 간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잡을 때 한 달, 두 달을 보고 가는 것들이 있고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 드리는 게 있어요. 이 종목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간다. 저는 신년 새해 이 종목을 가지고 또 수익을 또 크게 만들어낼 생각 가지고 접근한다는 이야기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은 현대건설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또 구설수에 휘말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갖다 제가 크게 이야기 드리고자 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뭐 그냥 이런 뉴스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회사 이름으로 거론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또 골치가 아파.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상승 여력엔 조금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만 한번 체크하는 것들이죠.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예상 가이던스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부분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눌리고 있고 그동안에 선반영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어떻게 선반영한 것 중에
예, 그런 것도 좀 털어줘야 되는 구간이 접어들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저희 투자하지 않은 사람, 또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또 긍정적인 것이기도 한데, 또 지금 현재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 뭐야? 또 저런 것까지 나와서 이러면서 짜증이 나는 그런 또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머니케어 뉴스는 이 종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았죠. 우리는 의외로 이 짧은 구간에서 또 수익을 내고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좀 섭섭한 거 있었긴 하지만 뭐 그 사이에 우리 다른 것들도 충분히 수익을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들 가지고 제가 항상 같이 즐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이경량이 좀 해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장이 지금 기술적으로 일단 살펴보다 하더라도 제 생각엔 지금 보는 것들은 65,000원 뭐 이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00원 정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스트롱 바이로 또 접근해 줘야 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원전 건설 플러스 원전 해체 플러스 건설업의 정상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지금 주택 경기 부분에서는 크게 뭐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있어요. 자, 그런다고 이재명 정부가 주택 건설을 하지 않을 거냐. 지금 사실 우리나라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주택 공급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왜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뭐그 많은 것들을 갖다가 진행을 했는데 진도 나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주택 경기도 제 생각엔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금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많이 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제 건설 공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현실로 또 접합이 되느냐 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 매물대는 살짝 눌러주고 들어와야지 신나게 또 저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에 대한 그 수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안 그래요?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또 과거에 보면 여러분들 이 종목이 좀 움직일 때는 잘 나갈 때는 항상 이런 저는 이게 85,000원 이상에서는 별로 거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전부 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상당히 더 매력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할 것이다. 자, 그런데 저 아래권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자,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것만 체크하면서 우리가 대기해 주자라는 것들입니다. 아직까진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데 주장하는 기본적인 투자 철학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의 방향성을 바꿔주고 주가의 하락을 막아주고 상승으로 전환해주는 능력을 가진 거는 외국인이 일본 기관이다.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말자.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매수로 들어오지 않으면 연속 매수 적어도 이틀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 두 번째 항공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 드리는데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고 내려올 때 첫 번째 건 항상 뭐 한다? 스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시즌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조정에서 잡아주는 게 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격이 큰 종목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항공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화장품을 좀 살펴보니까 지난주에 조정 사유가 그걸 합니다. 자,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정순절에 참가하지 않는다. 대신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국가서열이로 두 번째니까요. 거기에 보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 사유냐라고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글쎄요. 중국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화장품에 대한 것, 중국에 대한 수출 비율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업체들은 최고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 의견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국이 지금 네거티브하게 예를 들면 한국에 대해서 대할 만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10월까지도 무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화장품 관련된 부분은 조정받아야 될 사유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저는 현대건설하고 비슷하게 봐요. 선반영돼서 쉬지 않고 올라온 거 이거 좀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우리가 여름 오기 전에 한 번은 꼭 쉬었다가요. 화장품도 그렇고 면세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보면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 때, 장마가 엄청나게 진행될 때, 보통 그런데 그 뉴스에서 요 전승정 불참, 요 뉴스가 나오니까 조금 조정을 받은 것 같긴 하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실리콘2는 과연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리콘2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중국 때문에 상승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채널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것 때문에 성장해 난 건 일본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보면 뭐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예, 보통 보면 이제 큰 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낮은 구간 여기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매수 잡아줄 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비중이 20%잖아요. 하방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제가 돌돌사 전략을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관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리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음번에 턴 올리면 좋고 여기서 튀어주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전략을 갈 때는 여기서 공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도 그래요. 조정, 반등, 다시 조정. 그리고 다시 좋으면 올라가는 거. 안 좋으면 꼬꾸라지는 거. 이건데 이번 달에 실적 나오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실리콘2에 대한 실적 가이드라인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예, 좋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우려할 게 아니라 상승으로도 봐야 되고 아직까지는 전망이 긍정적이다. 그럼 조정 시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것이 당연히 맞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좀 투자하다 보면 가끔가다 우리가 원치 않게 이상한 뉴스로 이렇게 조정을 또 받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때가 있는데 그걸 해석을 잘 해나가는 것, 그러니까 해석을 명확하게 이성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중국 전기차 여기서 손익 부분이 안 나는 거니 쉽게 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거품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BYD 같은 경우도 부실 채권이 지금 상당히 많아서 70조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구조조정을 좀 진행을 해야 되죠. 항상 사실은 원래 그래요. 어느 분야가 쭉 성장을 하고 나면 항상 뭐가 와야 돼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 대부분 그 공산당이 다분 지원을 많이 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 지원 부분에서 강제 조정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는 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계속해서 90% 관세 때리는 거 유효하게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바닥을 하고 아주 뭐 과거처럼 높이 올라갈 거냐 이렇게 보시는 건 안 돼요. 그렇죠? 적당하게 우리가 또 상승하고 나면 그 맛에 또 우리가 즐겨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ESS 관련된 데서만 많은 포커스를 좀 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2차 전지 분야에서는 필에너지와 지금 서진 시스템 정도를 갖다 보유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좀 시간을 주면 충분히 얘네들도 좀 반등이 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아래 구간에서 지금 샀는데, 글쎄요, 한 번 정도 우리가 평단을 조금 더 낮춰줘야 될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뭐, 글쎄 굳이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 첫 번째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들어올 때는 첫 번째 반등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자리를 갖다 확인할 때 그것을 갖다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떨어져서 L자로 쭉 가고 있는 모습에서 자, 요즘 파형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올라왔다 다시 눌리는 자리, 그 자리에서 시간을 두고 갈 겁니다. 이건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 봐야 되고 삼성 SDI에 대해서 수주 받았다는 건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리뷰 드렸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매출로다가 인식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분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분기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북미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삼성 SDI 입장에서는 북미 공장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도 돈이 모자란데요. 1조 6천억을 땡겼는데도 삼성 SDI 입장에서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수주를 갖다 줘야 되죠.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스태킹 장비 이런 거 삼성 SDI 관련된 것들은요, 80% 이상은 대부분 수주하고 있다는 점도 꼭 잊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ESS 관련된 내용이 다시 돌 때는 분명히 또 좋은 또 반등이 들어올 거고, 그것도 평단 조절해 하면서 잘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파미셀 관련된 내용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CCL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한두 번 이야기 드린 거 아니잖아요. 뭐 엔비디아, 뭐 MSCI 이슈가 가지고 있는 조선이 있고요. 거기에 조선전자에 같이 공급하고 레진, 그걸 얇은 것도 접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일단 공급하고 있는 파미셀.
파미셀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매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줄기세포 갖고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에요. 줄기세포로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가끔가다 테마가 돌아서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그건 뭐 차후에 또 좋은 이슈가 나와 보유하고 있다 뭐 재생 줄기세포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나왔어. 그렇게 돼서 또 좋은 이슈가 나와. 그럼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미셀도 영업이익 나오는 게 두산전자 비지하고 거래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쟁사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얘네가 지금 공급이 빡빡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두산전자 비지 같은 경우는 재고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 뭐 전년 대비 내외 급증인데 뭐 주가가 올라가 줘야 됩니까? 안 올라가 줘야 됩니까?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또 정리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두산을 좀 보고 있어요. 얘는 또 MSCI 편입 이슈를 또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에서 계속 또 공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지주사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가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땐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지주사 관련된 부분들 상승을 하다가 뭐 이건 상승 요소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좀 조정을 받아줬는데 최근에 두산 같은 경우가 하고 있는 내용들 전체적인 사업 현황이 지금 딱 시장 상황에 딱 걸맞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갖다 삼성전자 대안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지금 모니터링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 수급사항이 좀 파악이 되거나 그러면 제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업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우리가 정배열로 가고 있는 건 스타트라는 얼마다 비중 20%로 스타트해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미셀은 같이 보시고요. 무조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시 매수입니다. 어디 들어오면서 하면 돼? 여기 60일 라인 이거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거래하실 때 윗단에서 거래하시는 건 절대 안 된다. 항상 뭐 한다? 60일 라인 그쪽에서 거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산하고 같이 보시고요. 두산 투자 대체 대안 회사죠.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국항공우주 제가 오늘 마지막 주제로 선정한 건데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거요. LIG 넥슨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만약에 한국항공우주 산업을 이미 민영화 이런 얘기가 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 보면 국방부의 출신들 이제 장군 출신들이 막 낙하산 인사로 가던 곳인데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나 또 낙하산 인사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들이 이슈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일단 실적 부분이나 가이던스는 제가 좋다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고민할 부분 없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하나에어로하고 LIG 넥슨이 경쟁을 한다. 그럼 주가는 그 어떤 사유에서 폭등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업 한번 해보시고 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보유를 했는데 그냥 드리블 가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슈가 현실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또 사실은 이슈가 현실화되지 않던 뉴스가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사람들은 또 상당히 또 쏠림 현상이 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말에 나온 뉴스하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종목들하고 같이 견주어서 같이 쭉 이야기 드려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케어맨이었고요. 네, 머니케어 뉴스에 머니케어 스쿨 회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돈은 투자해서 좋은 또 효과를 만들어내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